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제 단체 카톡 오픈방에서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관련돼서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영어 독해 하루에 몇 문제 정도 꼼꼼히 보는 게 좋을까요?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가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제 영어 독해 지문을 풀 때 뭐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이거는 실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 시험은 영어 독해 지문이 보통 10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단계별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는 10지문을 푸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지문 푸는 연습은 어디서 하냐? 정확히 말하면은 영어 연도별 기출 또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다 푸신 분들은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연습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먼저 제가 전에 독해의 본질 라이브 특강 한번 가졌었잖아요. 영어 독해의 본질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이 수험생들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독해용 어휘. 저는 이 독해용 어휘가 만약 100이라고 친다면 거의 한 4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독해용 어휘라는 거는 수험생들이 뭐 수능 어휘나 그리고 뭐 공무원 어휘 교재 많이 보잖아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독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서 자주 쓰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러한 어휘들을 저는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하라고 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어휘 노트라는 거는 수험생분들이 어휘 노트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적을 게 달라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화면을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어휘 노트 앞부분에는 수험생분들이 이제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다 보면은 단계별 연습을 하고 나서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기양에 있는 단어까지 모르는 단어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들이 보통 반복이 되거든요.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뭐 구분 독해를 풀거나 유형별 독해를 풀거나 아니면 기출 독해를 풀거나 아니면 뭐 독해 모의고사 같은 거 모의고사에서 독해 묻지문 모의고사에서 뭐 독해 지문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기출 독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쓰이는 단어들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 노트를 만드시고 이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암기하는 거는 각각 수능 어휘 교재 보시는 분들 수능 어휘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공무원 어휘 보시는 분들 공무원 어휘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만 보자. 자투리 시간은 이제 우리가 확보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특히 저는 잠자기 전에도 보통 보라고 추천을 하죠. 왜? 잠자기 전에 보고 나서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 자투리 시간만 확보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 어휘 노트를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기. 외우는 거는 이 두 개의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외우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휘가 중요하다 했죠. 두 번째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은 우리가 보통 문장을 읽을 때 문장 안에는 강사로서는 어휘, 어법, 쉽게 말하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죠.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험생들의 상담을 해보고 이제 대형 인강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테스트를 해보면은 문장을 못 읽어요. 자, 독해 문장을 못 읽는 수험생들은 직독직해를 못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하고요. 그리고 감으로 독해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독해를 해석 못하는 수험생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능어휘, 그리고 공무원어휘, 그 다음에 어휘 노트를 보완하면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수거 생활영어도 계속 자주 봐주셔야겠죠.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어법과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거. 그러면 어법과 구문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다시 문법, 기초 문법 또는 문법 이론이 잡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게, 강사님들도 많이 놓치고,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출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빠져요. 문법과 독해를 별개로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요. 소방 영어에서 문법이 두세 문제 나오고 공무원에서 문법이 네 문제 나오면 그 두세 문제,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독해 열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봐줘야 돼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그런데 뭐 소방 영어 강사님들이나 예전에 경찰 영어도 마찬가지였는데 문법 몇 문제 안 나온다. 문법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소방 영어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해줘요. 또 어떤 강사님들은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일본식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자신만의 주관적 생각으로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해서 싹 빼버립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강사님들은 상관없거든요. 강사님들은 영어 전공을 했고 몇십 년 동안 강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체득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초시생분들이나 그걸 듣는 수험생들은 추후에 멘붕이 옵니다. 두 가지에서 멘붕이 오는데, 첫 번째, 중요하지 않다고 다 뺐는데 결국 그게 독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감으로 독해를 하고, 그래서 문장 분석을 못하고, 그래서 직독직해를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어법을 배우고 어떤 용어를 배운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배운 거죠. 우리가 지금 뭐 학자가 되려고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국어를 예를 들자면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다양한 어떤 수사법이나 어떤 다양한 뭐 표현이나 다양한 용어들이 왜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특정 강사님들이 계속 그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차별화를 두는 거죠. 다른 강사님들과. 그런데 강사 입장에서 그분들의 강의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은 저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법들인데? 저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말 바꾸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수험생들이 언제 또 멘붕에 오냐면 보통 영어 강사님들이 어휘, 생활영어, 문법, 뭐 구문 독해, 유형 독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님들마다 자신의 특화된 강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은 한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서 합격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님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른 강사님 교재에서는 그 용어가 나오거나 그 어법이 나오거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결국 피해를 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30% 차지하는데 이게 문법과 구문이에요. 근데 강사로서는 문법과 구문이 별개가 아니야. 같아요. 구문이 결국 문법이죠. 그러니까 문법이 중요해져요. 그리고
문장을 잘 못 읽는 수험생들이 어휘, 어법, 구문이 많이 약한데, 어휘야 우리가 앞으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지만, 자, 잠시 제가 화면 크기를 좀만 글씨 줄여볼게요. 자, 문제는 이 부분이죠. 어법과 구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에 있는 예문을 적절하게 해석 연습을 해줘야 돼요.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분 많이 계세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선생님, 단계학생 유튜버 보니까 문법 공부할 때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석 안 해도 됩니까? 일단은 해석은 해야 돼요. 왜냐면 문법을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법이 두 분류예요. 문제가 단순 암기 파트가 있지만 응용 파트도 있어요. 문제가 이 응용 파트예요. 단순 암기 파트는 그냥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응용 파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서 응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법이 갈리는 거예요. 단기 합격생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합격생들의 시행착오가 뭐냐면, 본인이 공부한 걸 경험 바탕으로 합리화시켜요. 근데 단기 합격생이면은 짧은 시간에 합격한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근데 단기 합격생들이 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공부하고 합격을 했다고 할게요. 우리 시험은 20문제야. 20문제에서 합격점을 넘긴 것 뿐이에요. 고득점은 맞은 게 아니라 합격점. 뭐 고득점 맞았다고 상관없는데, 과연 20문제 시험에서 합격점 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왜냐면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그런 단기 합격생분들도 자신이 약한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합격생분들과 불합격생들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떨어지신 분들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보완 못한 거고, 합격생들은 그날 시험 본 게 자신이 아는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기 합격생분이 자기가 합격했을 때, 자신이 합격했을 때, 문법 다 암기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암기할 필요 없다. 실제로 기출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문법 예문을 해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법 예문들이 보통 짧아요. 짧은데 어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어법이.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라. 이게 뭐 다시 기초 독해죠. 구문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구문 독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구문 독해 교재를 보세요. 좋은 구문 독해 교재란 뭐냐? 일단 수험생들이 문법 파트별이 약하기 때문에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문이 짧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강사님들 구문 독해 교재가, 제가 교재를 리뷰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려워요. 길고 난잡해. 또 누구는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를 계속 보라고 하고요. 강의를 팔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구문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구문 독해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을 연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1회독을 하는 게 아니라 2회독 정도. 수험생들이 강사님들의 장기간 커리를 따르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강의만 계속 듣고 있고 계속 넘어가요. 해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복습이 안 돼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잡혀야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형물 독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90%의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영어 독해가 안 되신 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문법이 너무 양이 많다고 막 요약집을 보려고 하고, 또 누구는 구문 독해 난이도 좋다고 하니까 생뚱맞게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를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30%. 나머지 30%는 이제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이죠. 이거는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독해 어휘랑 독해 문장에 대한 기반 연습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런 수험생들이 이제 유형물 독해를 풀면서 유형별 접근법을 공부하실 거고, 또 뭐 스킬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겠죠.
스킬은 제 유튜브에도 들어가시면은 먼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영가 스파타센터 인천 보편점 들어가시면요. 제가 공개용으로 짧게 정리한 유형별 접근 방법이 있어요. 독해 유형별 접근법.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유튜브에서도 보시면은 상큼인자 TV 들어가시면요. 여기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20문제 푸는 유형. 여기서도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이나 스킬 같은 거 좀 도움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추천드리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또 선생, 수능 강사님들이 스킬 같은 걸 좀 짧게 설명 잘 하거든요. 이게 다양한 유형별로 스킬 같은 거 알려주시고요. 또 제가 요즘 많이 보고 계신 분이 김강진 영어. 요분 영상. 유튜브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유형별로 어떻게 스킬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 스킬 강의를 다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4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출 분석하면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답의 근거는 어떻게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좀 알려드리면은 먼저 유형별 독해를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저는 이제 자이스트 독해를 보통 많이 추천하죠. 그 이유는 기본편은 고1, 완성편은 고2, 시적편은 고3인데 이제 모의고사 보통 모아놓은 교재인데 해설이 자세해요. 그러니까 과외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소방 쪽에서는 기출 지문을 추천드리죠. 영어 연도별 기출. 기출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출이 지문이 좋아요. 강사님들의 독해 지문들 또는 모의고사 지문들보다 기출이 좋은 이유는 지문이 좋아요. 근데 강사님들은 보통 강의를 팔기 위해 기출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뭐 독해 교재를 봐라. 아니면 본인이 만든 하프 모의사 봐라. 본인이 만든 동영 모의사 봐라. 해서 강의를 아마 팔 거예요. 아니요, 충분해요, 여러분. 자유스트 독해 기본편 하나 풀고 영어 연습 기출 풀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유형별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영어 독해 하루에 몇 개 정도 풀어야 되냐, 이거는 실력마다 달라요. 저는 시간으로 약간 좀 나누라고 할게요. 무슨 말이면 제가 보통 추천하는 영어 공부 시간은 하루에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고득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꾸준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간 반. 그럼 이건 단계별로 좀 시간 배분은 다를 수 있지만 유형은 독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어휘나 생활영어는 1시간, 문법 1시간, 그리고 구문 독해 이해도 끝나면은 유형별 독해, 유형별 독해 끝나시면은 유형별 독해를 만약에 다 못 풀고 시간 없다 그럼 당장 기출 들어가세요. 기출 1시간 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시간 반 내에서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안 정해놓고 지문으로 뭐 10개, 20개 적어놓잖아요. 변수가 많이 생겨요. 쉬운 질문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질문 풀면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과목이 밀리거나 다른 영역이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은 얼추 정해놓지만 분량으로 공부 절대 못해요. 왜냐면 다 인간 기회도 다르고 난도도 다르고 지문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서 공부하면은 그 분량을 끝내려고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다른 부분이, 다른 분야가 밀린다는 거예요.
이걸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내에서 누군가는 뭐 3지문, 4지문 푸신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10지문 푸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최종 목표는 10지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기출에서 하면 된다. 영어 시행착오 기출, 연도별 기출에서. 거의 독해 10지문 다 섞여서 있잖아요, 유형별로. 그리고 유형별 독해를 할 때는 너무 빠르게 속독을 하거나 시간적으로 풀 필요는 굳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지문마다 난도마다 시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모든 지문 다 똑같은 시간 풀 수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제곱 푸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장이나 어려운 문제, 타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 넘어가세요. 그리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국어나 영어에서 다시 넣어서 못 푼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독해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전 연습은 중요하죠.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 모의고사. 자,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이게 중요하죠.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거를 지문 안에서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문 안에서만.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분명히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왔다고 바로 뭐 해석을 보기보다는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뒷문장 관계를 보는 거예요. 뭐 순적 관계일 수도 있고 역적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유추하는 거죠. 내가 이 지문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었지만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실력이에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근데 혹시 만약에 유문 독해 하는데 해석이 전혀 안 돼요. 만약에 구분 독해 이해도까지 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해석 펴놓고 공부하세요. 괜찮습니다. 푸는 거야 어차피 뒤에서 나중에 제대로 풀면 되고, 일단 풀 수 없으면 그냥 해석지 펴놓고 천천히 보면서 하세요. 어차피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이제 리뷰는, 자, 다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자.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는 3가지예요. 1번,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 소방과 공무원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그냥 무턱대고 빨리 읽다 보면 이거 근거를 다 놓쳐요. 감으로 독해하고 내용 파악 전혀 안 되고요. 근거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세요. 취재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답을 내는지. 그러면 이런 걸 유형별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리딩 스킬. 왜? 우리가 취재자의 눈을 봐가지고 다음에 이런 유형을 풀 때는 이렇게 답의 근거 숨겨놓고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런 거 약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알면서 글의 전개도 알고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도 알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 피하는 연습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독해 원리를 알게 되는 거고 독해 전략을 알게 되는 거고 리딩 스킬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30이야. 단 기반이 잡혔을 때 일단 독해 문장에 있는 연습이 우선이고요. 이거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그때 이제 차차 쌓는 거죠. 가끔씩은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독해 문장 읽기에 기반 연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스킬만 강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안 통하죠. 왜? 아니 글이 못 읽는데. 선생님, 강사들은 통한다는데요? 에이, 강사님들 저도 강사인데 우리는 다 미리 풀어놓고 분석해놓으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강사들한테 저 스킬만 사용해서 풀라고 하면 과연 풀 수 있을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다 같이 풀어야 되고 인생이 걸려 있어. 참고하는 거죠, 이거는. 참고. 그러니까 스킬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가끔씩 이제 강의를 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스킬을 강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킬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단계별 연습을 했을 때 도움이 돼요. 이게 정확히 언제 도움이 되냐면 어려운 지문 나왔을 때 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못 푼 지문이 있을 때 그때 스킬 최우선적으로 쓰면 좋죠.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스킬은 참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참고하고 이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구나. 이 지문은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구나. 그리고 모든 지문이 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빨리 읽어야 지문도 있을 거고
자세히 읽어야 할 지문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용도에서 하라는 거지. 만약에 스킬만 중요하다 하면 누가 영어를 못하겠어요. 다 스킬 쓰면 되지. 그러니까 스킬을 공부를 안 해서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고서 분석을 안 하고 단계별로 연습을 안 했으니까 영어 독해를 못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따로 독해 노트에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문장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달라요. 독해 문장 읽기 위한 기반 연습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는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유형별 독해가 영어 연도부 기출은 아니에요. 왜? 너무 문장 구조를 따지다 보면은 내용파를 다 놓쳐요. 문장 구조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로만 대신에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하지만 풀고 나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한 문장들이 계속 모인다는 거죠. 이런 걸 모아 놓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중급 구분 독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급 구분 독해도 보지 말라고 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강사님들은 막 어려운 구분 독해 교재 또 보라고 할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이걸로 보완하면 돼요. 중급 구분 독해 할 시간에 차라리 유형 독해를 더 하고 그 안에서 독해 노트에 문자를 더 많이 모아 놓으세요. 이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문자를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뭐가 약한지 몰라.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문장이 또 나오는 거야. 구조가. 그럼 당황해가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실수하고 긴장하고 다음 질문 안 읽히고 그걸 보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풀고 나서 아까 말했던 독해용 어휘노트. 그냥 저는 어휘노트라고 할게요, 이제. 어휘노트 정리하세요. 이게 바로 기출이 중요한 이유예요. 강사님들은 뭐 유튜브 보면은 뭐 공무원 영어 기출 안 중요하다, 독해. 똑같은 질문 안 나오지 않냐? 아, 당연히 똑같은 질문 안 나오죠. 하지만 영어 강사로서는 접근하는 방법 같고, 리딩 스킬 같고, 분석도 같아요. 하지만 기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어휘예요. 제가 아까 어휘가 40이라고 했잖아요. 독해 집에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써요. 이걸 정리하는 거죠. 자, 이게 독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연습이 단단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강사님이 인강을 들으면 독해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누가 독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계속 인강 봐왔을 텐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편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독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거 보면은 하루에 몇 집은? 저는 생각할 때 1시간 반 내에서 단 유연별 독해 들어가기 전에 독해를 읽기에 기반 연습 충분히 되고 나서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집은 푸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거는 기출에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 솔루션 23이나 뭐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DM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